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산 MBC에서 제작하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TV 비평 시청자가 말한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이지희입니다.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졌죠. 저희가 무더위가 시작될 무렵인 6월에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가을색이 짙어지는 9월에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날씨는 조금 선선해졌지만 여러분을 위한 혹독한 비평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쓰지만 오늘 또 약이 되는 처방을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여름 너무 더웠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힘들었고요. 방송 제작하시는 분들 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은요?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계절이 여름이었는데 올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더위를 잘 이기셨습니다. 가을이 된 만큼 저희 부산 MBC 프로그램에도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 개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텔레비전의 경우에 전국은 지금이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개편의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안에 코너로 방송됐던 TV 닥터 인사이드라는 코너가 프로그램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50분부터 40분 동안 시청자를 위한 의학 정보 프로그램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이 전국은 지금이 없어지면서 브라보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습니다. 부산을 라이브로 보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브라보맨 어디 있습니까? MBC 브라보가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부산의 실시간으로 일어난 일들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고 LT 카메라가 직접 현장에 나갑니다.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에 부산 시민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저희가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시청자분들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자 저희가 유튜브로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게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텔레비전 개편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생방송 브라보를 시청을 했는데 현장감을 통해서 직접 시민들을 생방송으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신선했고요. 그리고 부산 MBC의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들의 접촉을 확대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참 좋았다 생각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부산 MBC가 끊임없이 부산 시민들의 정서, 부산 시민들의 이야기, 또 부산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데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개편 전체적으로 있었던 거는 한 두세 달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2달 전에 제가 개편 전체 총평을 그렇게 좋게 드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새로 생긴 브라보 역시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인 형태의 매거진 프로그램이잖아요. 스튜디오하고 또 중계차 현장에서 연결하고 또 기존 VCR 나오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전통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기술인 LT 카메라나 이런 것들 활용하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보다 현장성하고 기동성이 확보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좋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 쓰리쓴 비평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갈까요? Let's get it! 부산 MBC 5만의 향경 FM 95.9 5만의 정모, 월부터 일까지 여러분들의 오후를 꽉 채울 달콤한 꿀성대. 여기에서 우리 모두 함께 하지. 호밍의 달인 수미 매일 아침 8시부터 35분간 부산에서 우리가 최강자지. 네, 보기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나는 랩 홍보 영상이었는데 저희 아나운서들도 이 홍보 영상을 보면서 지금 라디오를 안 맡길 잘했구나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린 아나운서가 저를 비롯해서 몇 명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이입을 해서 봐서 저희도 파격적으로 느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아나운서를 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재능이 많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재밌게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이라고 하기엔 아나운서분들 특유의 그 반듯한 이미지가 있어서 네. 다소 어색해하시는 분들도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모습 보이려고 노력한 점들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쉽게도 저희 부산 MBC 라디오 프로그램은 그동안 들리기만 했죠. 그냥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만 방송이 됐는데 이번에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은 유튜브로 혹시 저희 보이는 라디오 시청해 보셨나요? 예, 그리 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번 프로그램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봤는데 라디오라는 게 귀로 들리는 매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시각화할 수 있다.
보이는 라디오다 이런 점이 좀 신선했고 저는 다만 유튜브를 통한 이러한 시청자들의 접촉면을 넓히는 과정들이 오히려 부산 MBC가 좀 시기가 좀 많이 늦지 않았는가. 이미 많은 젊은 층들과 시청자들은 이미 유튜브를 통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미 찾아서 보고 있는 시점인데 이러한 시도가 늦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잘 몰랐다가 이번에 찾아보면서 그 정경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찐디의 정오의 희망곡 네.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이런 보이는 라디오는 10년도 더 넘게 오랫동안 지속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걸 새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지금 시대에 맞는 엔터테이닝한 면들이 조금 더 부과되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아쉬움들은 조금 남는데요. 네. 그래도 시작 단계이시니까 앞으로 좀 많이 발전하시고 보다 좋은 포맷들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산 MBC 라디오 프로그램 개편 이야기를 하면서 자갈치 아지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지난 1964년 7월부터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 내려오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자갈치 아지매가 다양한 시사 고발, 미담 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서 그 형식을 확 바꿨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민연금 개편안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시끄럽지. 기존에는 자갈치 아지매가 5분 동안 시사 고발이나 부산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다뤘다면 35분으로 방송 시간을 일단 확대를 했고요. 2명의 진행자가 함께합니다. 자갈치 아지매 박성원 씨와 김동현 아나운서가 함께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으로 변모를 했는데요. 자갈치 아지매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전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 들어봤었고요. 네. 이번에 개편되고 나서 유튜브도 찾아봤고요. 네. 일위가 늘어나면서 어떤 부산의 정보와 부산의 시사 내용을 좀 심층 분석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페라 하우스 건립 문제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 문제, 그다음에 LCT 사고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심층 취재한다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었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가 자갈치 아지매 하면 강하게 임팩트 있게 문제를 진단하고 네.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는 쓴소리. 이것이 가장 그 부산 시민들, 시청자들에게 가장 어필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심층 분석 프로그램으로 좀 들어가면서 이러한 맛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걸 좀 그걸 살리면서 어떻게 심층 분석 프로그램을 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5분 방식에선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조금 더 쓴소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좀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면서 그런 부분은 좀 놓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시청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TV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들어보는 독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급격히 TV 시청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왜 그런지 손동영 리포터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어쩐 일이에요? 당신 놀러 잘 갔다 왔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방금 왔는데? 방금 뭐? 왔어요. 몰래 카메라예요? 아니요, 오늘 저희 촬영해야 돼요. 예? 촬영. 뭔 촬영이 말도 없는데? 독한 인터뷰. 독한 인터뷰요? 좀 뭐 들은 얘기가 없어요. 지금 바로 가야 돼, 지금. 지금 바로?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나 방금 부산하는데. 빨리 가야 돼, 빨리 안 가요, 안 가요. 아 지금 장난치지 마요. 이따 아 가세요. 진짜 진심? 일단. 진심? 오케이. 또 상처받는 프로그램 독한 인터뷰. 아 이거 할 때마다 난 너무 상처받아요 진짜 진심으로. 근데 왜 날도 더운데 차를 태우셔야지 또 지하철을 타라고 해요. 이동이 많은데. 그래도 여기는 좀 시원하잖아요. 아 시원하긴 한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위치가 우리가 지금 부산역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 지금? 오늘 사람 있는 곳은 다 돌아다닐 거예요. 그냥 워킹 또 섭외 없이 무조건. 이봐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기 다 거절된다 생각해보세요. 잘 보세요. 100% 다 거절입니다. 내 경험상. 자, 아버지 안녕하세요. 혹시 뒤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머니 인터뷰 한 번만 아주 살짝. 부산 MBC라고 알아요? 알아요? 진짜요? 혹시 TV 봤어요? 어떤 TV 어떤 프로그램 봤어요?
여학생이 즐겨보는 프로그램. 아는 형님. 아는 형님. 또 꽃보다 할배. 꽃보다 할배. 뭐 즐겨보는 방송 있어요? 배그 방송 왜 배그 방송을 보는지, 게임 방송 보는 이유가 있어요? 재밌어요. 어떤 점이 좀 재밌어요? 그냥 총 쏘고 하는 게 재밌어요. 야, 지금 다들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네, 맞죠? 보시죠, 여러분. 와. 이게 뭐예요? 회 먹으려고 네. 횟집 찾아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찾아요? 그냥 인스타 들어가서 네. 해시태그로 부산 횟집이라고 치면은 다 나오니까. 아니 요새 20대들은 다 이제 이걸로 찾잖아요, 맞죠? 네. 아니 TV를 보면서도 여러 맛집들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찾아서 직접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사진상으로 보기에 되게 맛있어 보이고 또 나름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맛있다고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저희 사실 부산 MBC에서 나왔습니다. 아, 네. 네, 부산 MBC를 알고 계시는지? MBC니까 유명하겠죠. 부산 MBC. 부산 MBC는 모르고? 몰라. 어머니 안녕하세요. 혁이가 왔어요. 저 아세요? 어머니 인터뷰 한 번만. 어머니 인터뷰 한 번만. 나 안 할래요. 나 못하겠어 이제 진짜. 빨리 나와요. 아 못하겠어요. 왜 그래요? 나 싫어. 아 진짜 못하겠어요 이제. 혹시 TV 평소에 자주 보시나요? 아니요, 애 때문에 잘 볼 수가 없어요. 아, 아이 때문에. 아 지금도 아이들이 계속 막 드럼을 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제 아들이 지금 워낙 별나가지고 TV를 볼 수가 없습니다. TV를 정말. 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만. 아 인터넷으로. 예.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예, 스마트폰으로만 보죠. 그렇다면 TV를 보셨을 때랑 스마트폰으로 보셨을 때랑 예.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정보를 좀 얻는 방법이? 스마트폰은 좀 더 직관적으로 빠르게 들어오는 게 있고, 이제 TV는 요즘에 뭐 광고나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중간중간에 잘리니까 시간은 없고 빨리 정보를 얻어야 되면 스마트폰이 훨씬 낫죠. 한 번 보고 말 사람 되지 마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접근성 있고 현실성 있게 와닿았으면 좋겠네요. 이 여러 가지 거창한 프로그램 말고 조금 더 너무 특별한 거 찾지 말고 더 평범하게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SNS가 되게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검색만 해도 되게 잘 나오니까는 TV로 조금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그 정보를 얻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예. 그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SNS 보시면서 네. 어떤 컨텐츠를 많이 보세요? 아무래도 제가 키우는 애기 개월수에 맞는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정보, 애기의 뭐 음식이라든지 간식거리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어떤 놀이가 있는지 아이에게 어떤 눈맞춤으로 놀아줘야 되는지 그런 걸 위주로 좀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어머니들이 지금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MBC를 아시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MBC 아시죠? 네. 야, 나는 MBC를 정말 골수 팬이다. 어릴 때부터 계속 봤다 하시는 분. 오케이. 자, MBC 골수 팬이라고 하셨는데 몇 년 차 MBC를 보셨습니까? MBC는 계속 보지 예. 왜 저희 MBC를 보시는 거예요? 다른 방송도 많은데. MBC 연속극 같은 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부산 MBC에 대한 프로그램 아시는 거 있으세요? 부산 MBC 그거 금요일 날에 그거 아침마당에 네? 아침마당이요? 행복한 금요일. 맞다. 아, 그 옛날에 한 거. 그럼 저 아시겠네요. 너무 미남해서 모르겠는데요. 아, 나름 어머니께 아이돌이라 생각했는데 어머니 모르시네. 저희 방송국에 아나운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아나운서분 이름도 아시는 분 있으세요? 김기용이가 김기용이가 박기용 아나운서. 박기용 아십니까? 예. 김동현 아나운서. 그 사람 알아요. 손동혁 아세요? 손동혁 그저 그거 야구 선수 아이가?
나 부산 MBC를 잘 안다 모른다. 하나 둘 셋. 안다. 안다. 자 그러면 부산 MBC의 프로그램 아시는 거 뭐가 있습니까? 전국을 달린단가? 뭐지? 오만세. 오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오만세. 이경. 예예. 오만세 잘 알고 계시네요. 여기는 저는 잘 몰라요. MBC를 잘 안 봐요. 할 말 없죠? 아니 노래교실은 MBC 다니시는데 MBC 프로그램 안 보신다. 아니 옛날엔 재밌었는데 지금은 방송이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가면 어머니는 이런 프로그램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KBS 같이 막 뭐 노래가 좋아 뭐 이런 프로 있잖아요. 요새 뭐 황금연원 뭐 이런 거 그런 것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뭐요? 망국유람기. 망국유람기를 보신다. 초록이 나오는 거. 응. 내가 어제도 봤는데 너무 그거는 진짜 이래 무슨 꾸미지도 안 하고 그대로 리얼하게 참 좋더라고. 대리 만족도 느끼고 우리가 돈 주고 단체로 이 패키지로 가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 우리가 못 보는 구석구석이 그지? 참 좋더라고. 그래 망국유람기는 안 빼고 봅니다. 열렬한 팬이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독서를 또 한번 해주셔야죠. 좀 투자를 조금 적게 하는 것 같아. 말하자면 물론 이래 이 지방까지 돈이 안 오겠지. 요새 경제도 어렵고 그래. 이 지방이라 하는 그런 약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지. 열심히 잘 보고 있을게요. 이 부산 MBC 혹은 이 또 지역 방송사가 타 방송사에 비해서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 또 이런 점이 좀 있어야 더욱더 발전하지 않겠다. 시민으로서 소중한 의견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그 다른 그 종합 방송 그런 데서 좀 더 다양한 컨텐츠와 좀 더 재미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 방송 채널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방송사가 세 군데 네 군데밖에 없었는데 그것만 봤었는데 지금 아마 종편이 많이 생기고 거기서 좀 더 좋은 컨텐츠와 좀 더 다양한 그런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조금 더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소재들 그런 것들을 좀 하면은 좀 더 많이 시청률이 좀 오르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그 흐르는 그러니까 멈춰 있는 물은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좀 더 활동적이고 액티브하게 그렇게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세대의 변화에 맞게끔. 너무 힘들어. 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서 단소리, 쓴소리 많은 걸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부산 MB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시민 모두가 부산 MBC를 아는 그날까지 독한 대변은 계속됩니다. 화이팅! 사실 그 텔레비전 앞에 가는 그 수고로움을 이제 사람들이 피하고 싶다는 거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고 있는데요. 부산 MBC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좀 텔레비전 시청 인구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그렇죠. 아무래도 TV가 가장 강력한 매체였던 시기는 이미 저물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한때 저희가 사랑했던 드라마 시청률이 50%, 60%까지 육박을 하던 그런 시절은 이제 완전히 막을 내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1995년에 케이블 방송들이 처음 개국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매체 다채널 시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DMB, IPTV 거쳐서 가장 최근에 OTT 기반 콘텐츠 시대까지 굉장히 급속도로 방송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대응이 늦었던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채널과 플랫폼을 다양하게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우월적 지위를 너무 오래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상파 시청률이 떨어지는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 진단되어 왔던 문제고 근데 그 과정이 좀 더 많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것보다는 전체 지상파의 시청률도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세대별 시청률이 차이가 계속 간격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나 젊은 층들은 지상파 방송 시청률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대 간 간격이 너무 커지지 않나.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률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걸 전체 TV 시청률에 국한시키기에는 조금 민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편이나 케이블의 시청률은 점점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진단을 할 때 항상 그 지상파 방송이 가지는 여러 가지 조건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인적, 그다음에 물질적, 그다음에 컨텐츠 그 경쟁력에 대해서 뭐 부재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종편 방송이 그래도 이제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오락 프로그램에서 지상파 방송 압도하고 있고, 특히나 네. 최근 들어서는 뉴스 채널까지 종편이 압도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지상파 방송이 좀 더 컨텐츠를 생산하고 컨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청자들에게 좀 더 어필하는 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소홀했던 측면은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부산 MBC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국 지상파들도 위기를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니까 그 차원에서 살펴보면 일단 기존 지금 종편의 약진 같은 경우는 기존 백화점식 구성으로 모든 장르를 다 했었던 지상파들에서 케이블 채널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스페셜티 스토어, 그러니까 특별한 한 가지 전문성을 가진 채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네. 이미 그때부터 어떤 마니아층이 형성되면서 시청층이 그리로 유입되기 시작했고요. 그게 다시 종편이 되면서 거기에 케이블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이 종편의 그러한 스타일을 좋아하게 됐고, 또 이것들이 다양한 장르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종편 시청률이 많이 오르고는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지금 지상파냐 종편이냐 뭐 케이블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종편들 잘 나간다는 종편들도 가장 큰 걱정이 이미 지상파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OTT 사업에 다 뺏길 거라고 하는 위기감이 굉장히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간의 시청률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독한 인터뷰에서도 보셨지만 그 지하철 안에서 풍경을 보셨죠. 다들 스마트폰으로 TV를 시청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짤방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부산 MBC에서도 그 최소한의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나 보이는 라디오, SNS 등의 노력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대표님은 이것도 역시 늦었다고 보시나요? 앞서 지적했듯이 젊은 층의 미디어 소비 행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좀 늦었다고 진단했지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사실은 뭐 본방사수란 말은 이제 없어진 지가 오래고, 네. 시청자들은, 특히 젊은 층 시청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가 원할 수 있는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한 이런 시청률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한 시청자들의 접근성, 접촉면을 넓히고, 또 변화하는, 또 더 빨리 변화하는 그러한 미디어 환경에 더 빨리 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들의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독한 인터뷰를 통해서 요즘 펼쳐지고 있는 뉴미디어 현상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단골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채널을 돌리다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교수님? 정말 많죠. 네, 대표님도 많이 보고 계시죠? 무슨 프로그램도 외국인을 꼭 한 사람이 있죠. 네, 저희 부산 MBC에도 외국인 단골 출연자가 있습니다. 바로 태양의 엄마, 영국인 로라 씨인데요. 이 로라 씨가 직접 취재한 외국인이 본 한국에서의 텔레비전에 나오는 외국인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이나 취업 목적 등으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이 지난해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서울에서 출근이나 등교, 관광, 병원 진료 등을 목적으로 생활하는 인구는 1,15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인들이 TV에도 떴다. 저 로라가 친구들과 특별한 수다를 준비했습니다. 고고고! 안녕하세요. 저는 스코틀랜드에서 왔습니다. 스코틀랜드 영국에 있잖아요. 거의 7년에 됐어요. 한국어도 한마디도 못했고, 또 문화도 모르고, 진짜 신세계였어요. 일어나. 싫어. 사실은 내가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 만나고 결혼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사실은 만나서 혹시 그때부터 한국말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 대박. 우리는 4층으로 가야 돼요. They didn't close even if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해주기 때문에 같이 일하기 재밌으면서도 일하기 편한 되게 좋은 베스트 호스트라고 생각합니다. Hello, hello, hello. Welcome and good morning to the show. This is, of course, On the Road Busan on Monday morning, the 27th of August. And I'm your host, Laura McCluckey. 안녕. 잘 지내? How you doing? 잘 지냈어? 들어갑시다. 이제. 안녕하세요. 돼지국밥 4개 괜찮습니까? 네, 4개 준비해 주세요. 부산 왔을 때 모든 사람 추천했어요. 그죠. 돼지국밥 먹어야 돼. 그래서 있어 왔을 때 많이 먹었어요. 근데 매일매일 먹어도 진짜 하나도 안 좋았어요. 그죠? 하나도 안 좋았어요. 매일매일 먹어도 하나도 끼리만 뭘 먹기로 했는데 우리 다른 한국 친구분 같이 외국인 친구랑 만나서 재밌다고 해서 괜찮아요. 같이 먹으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얘들아! 잠시만. 오자마자 민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매 방법으로 하자. You have to try? Yeah, I'll just put my. 좀 매운 거 좋아. 외국인 나오는 방송이 진짜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뭐 어떤 프로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정상회 알바에서 드디어 유럽 배낭여행을 가게 됐어요. 누구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 사실 2개 있어요. 2명 있어요. 하나 알베르토, 음. 하나는 타일러. 나도 타일러. 나는 라디오 방송 들었는데요. 사실은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정말. 진짜. 티가 안 나. 진짜 한국말 실력 잘한다. 발음도 깨끗하고 말도 완전 잘해. 진짜 똑똑해. 줄리안도 진짜 말 잘한다. 그 벨기에 있잖아. 벨기에에서. 그랬고. 알베르토도 다른 프로에서 봤어요. 알베르토 친구들이랑 같이 한국 경험했었어요. 프로그램 이름 까먹었는데 텔레비에서 봤어요. 한국 처음 왔어요? 네, 처음 왔어요. 맞아. 한국 처음 왔어요. 한국인 처음인지. 예. Che cosa hai fatto? Sei andato ancora ieri? 네. The first time ever I'm trying a hot. 이 프로그램 좀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 프로그램 좋은 점은 가족이랑 같이 할 수 있어요. 원래 한국에 오래 사는 외국인들 다 똑같은 경험했어요. 혹시 김치 먹어본 적 있어요? 이거 해본 적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친구이나 그 사람의 가족 진짜 한국 경험 볼 수 있으면 진짜 처음 있는 느낌이에요. 진짜 첫 인상 같은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사실은 나도 생각보다 그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은 것은 그냥 한국 사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원래 외국 사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경험 다 한 다음에 보여주는 것은 너무 약간 다른 차원에 볼 수 있는 것 같다. 솔메이트 봤어요? Oh, you can stand on this? 누구랑 하고 싶어요? 난 진짜 이민호. 이효리. 이효리. 나 사실 이효리는 짝사랑이에요. 진짜 효리랑 같이 결혼할 수 있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효리 남편 너무 잘생겼지 않아? 아니야. 혹시 효리 있으면 효리 연락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집 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비싸요. 처음에 왔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죠. 오기 전에 그 한국 문화 하나도 몰랐어요.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했고 그냥 원래 일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 사실은 다 몰랐어요. 요즈 찰스는 좀 그래도 그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좀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7년 됐는데 매일매일 김치 먹어요. 포토타임. 1, 2, 3. Wie viel Kimchi hast du da aufgeladen? Das ist unglaublich. So viel esse ich noch nicht mal in einer Woche. Ich hatte ja lange Kimchi-Entzug. 저는 이런 멘트가 가장 거슬리더라고요. 한국 사람 다 됐네 이러면. 다 됐네. 한국 사람이 그냥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고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꼭 한국 사람이 다 돼야만 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래서 김치를 계속 먹이고 한복을 계속 입히고 우리나라 이거 봐라 멋지지 얼른 감탄해봐 계속 이렇게 강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이 프로그램 영어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 신기해요. 하지만 나 가끔 그냥 편하게 영어 듣고 싶어요. 듣고 싶죠. 한국 사람도 영어도 배우고 외국 사람들 볼 때 더 잘 알아들 수 있고 그리고 쉬운 한국말 들 때 우리도 배울 수 있어요. 가끔씩 나 너무 특별한 장소 가야 돼요. 한국 사람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 재밌는 프로그램 외국분 특별한 장소 소개해요. 한국 사람한테.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가 부산으로 내려와서 이런 돼지국밥 그죠, 같은 것을 그죠. 이렇게 약간 먹는 법. 맞아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인. 그냥 특이한 것이나 특이한 장소에서 많이 안 가봤었으니까 이 프로그램 만들면 너무 재밌겠다. 특히 메인 MC는 외국인. 그래서 그 외국인 한국인한테 가르쳐. 잘 못하는 외국인이. 혹시 여기서 가본 적 있어? 아니? 어디 있습니까?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따라오세요. 사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자. 이거 좀 재밌어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네, 텔레비전 속의 외국인 그들의 이유 있는 수다 재미있게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왜 이렇게 외국인 출연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지 두 분의 좀 분석을 듣고 싶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TV 프로그램 콘텐츠가 사회 현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국내 거주 해외에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그 국내 거주 외국인 218만 명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외국인들의 삶의 모습이 또 대한민국의 컨텐츠를 반영할 만큼의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작자의 측면에서는 이분들이 나와서 좀 시청률이 잘 나와서 아니면 또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이분들이 텔레비전에 좀 많이 나오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했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시청률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 사실 이렇게 외국 분들이 많아진 것도 외국인들이 많아진 것도 또 한국 문화가 그만큼 해외에 많이 알려져서라고 하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요.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뭔가 키워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에는 뭐 텔레비전에 외국인 출연자만 나와도 뭐 로버트 할리 씨나 이다도시 씨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뭐 같은 이제 한국인으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외국인 출연자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2006년에 처음으로 이런 말 잘하는 외국인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미수다라고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텐데 2014년 정도에는 토크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토론을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었죠. JTBC의 그 비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때부터 이 외국인에 대한 블루칩, 외국인은 블루칩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생겨난 것 같고요. 이후에 그 출연자들이 또 각 채널들로 흩어져서 활동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출연자들의 역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인지 외국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도 정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표님? 그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 특히나 외국이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그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형식이 다름을 소비하는 형식이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을 보고 싶은 즉 같은 한국 문화를 진단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보는 한국 문화는 어떻는지 근데 하필이면 또 그분이 한국말을 잘해요. 서툴지만 잘하고 또 한국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좌충우돌하는 모습 이렇게 우리 한국 문화를 똑같이 한국 사람이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그 외국인이
바라보는 다름을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반영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아직까지는 그들을 이방인으로 인식을 그렇죠. 하고 있는 예, 거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단지 이방인보다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시청률이 담보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이런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보는 걸까? 재미있는 게 작년인가 모 지상파 방송 PD 분이 논문을 쓴 게 있었어요. 공부를 네. 하시면서 그러니까 왜 이 백색의 고학력의 외모가 좋은 한국말을 하는 사람 많이 시청률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 고백 같은 논문을 쓰신 적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시청률을 보장하는 외국인의 공식은 또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종이나 어떤 국가나 이런 안배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더 생산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이게 인정 욕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상의 문화들이 우월하게 보이는 어떤 존재들 우리보다 좀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그것이 맛있다 하면 그래 우리 게 맛있는 것 같아. 그것이 좋다 하면 그래 우리 건 좋은 거지라고 어떻게 보면 대리 만족을 하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을 계속 그렇게 놓아두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인종적인 안배 같은 데서 그러니까 소외되고 타자화되는 유색인종의 외국인들이 또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인종적인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인식 안에 계속 자리 잡아서 그것이 재생산되는 것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실 외국인이 출연한 TV 프로그램이 긍정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다양화된다든지 아니면은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저는 교수님께서 인종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외국인 프로그램이 좀 틀에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인이 서툴고 한국어가 서툴고 또 낯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 좌충우돌하는 과정에서의 웃음을 유발하고 그 웃음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시청자들이 그렇게 그 문화를 소비하는 이런 좀 틀에 박힌 형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제는 뭐 외국인들이 우리 방송에 등장해서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게 전혀 낯선 풍경이 아니죠. 하지만 이제 이들 중에는 한국인도 충분히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방인으로 보지 말고 같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국 문화를 더 이렇게 좀 아름답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2005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요. 2017년에는 2,600만 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추세라면 3,000만 명을 넘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여행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행 프로그램 홍수 맞는 거죠? 근데 사실 해외여행자가 많아져서 여행 프로그램이 많아졌다라기보다는 여행 프로그램이 많으면서 해외여행자가 많아졌다라는 서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약간 부추김도 있었다는 예, 부추김도 서로 간에 부추김이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사실 과거에도 채널들마다 대표적인 여행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각 채널들마다 한 가지씩은 있었는데 지극히 다큐멘터리적이고 이제 평면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가 K본부에서 이제 1박 2일이라고 하는 국내 여행이지만 예능과 다큐가 접목되면서 이제 MSG가 처음으로 여행 프로그램에 첨가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특정 채널의 모 PD가 아주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무슨 꽃탈배랄지 기타 등등 해외로 나가는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것들이 시청자들의 일상 탈출의 욕구를 자극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또 욜로 열풍이 불게 되죠. 인생 한 번이다 열풍이 불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뒤섞이면서 그러니까 서로 간의 수요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여행 프로그램 많이 보시나요? 즐겨보죠.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그러니까 방송과 또 해외 여행의 수요의 증가가 서로 영향을 미친 것만 분명한 사실일 것 같고
또 저도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여행 프로그램을 통한 힐링, 또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힐링된다는 대리만족,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여행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여행지에 나온 지역에 저희가 여름 휴가를 간다든지 이런 네. 것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상호작용으로 이제 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PPL을 끼고 그냥 바로 또 그쪽으로 연계하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작자 측면에서는 이 시청률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컨셉이나 다양한 구성을 선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과거에는 예를 들면 뭐 먹는 거나 어떤 문화나 이런 쪽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그러한 여행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인 친구 만들러 떠나기도 하고 네. 터적가로 하기 위해서 떠나기도 하고 네. 버스킹을 하러 떠나기도 하고 현지에서 일해서 돈 벌어서 여행 경비를 마련하러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여행을 떠나는 건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꽃보다 시리즈는 이제 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연예인들의 같이 함께 배낭여행 가는 모습을 좀 담아서 흥미로웠고, 네. 배틀 수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성비 좋은 시청자들이 보기에 정말 적은 돈으로 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좀 있고, 또 한 가지 또 프로그램 중에 뭉쳐야 뜬다 같은 경우는 40대 가장 남성의 연예인이 네. 시청자들을 뽑아서 패키지 여행을 가는, 이게 단순히 여행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컨셉을, 특색을 좀 많이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두 분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저희 회사 프로그램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저희 부산 MBC에서 무려 12년 동안입니다. 2006년부터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만국유람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네. 좌충우돌 만국유람기. 나름 저희 회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자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부산 시청자들만 시청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을 하고 있고 또 홍콩이나 중국 등에도 판매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충우돌 만국유람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좌충우돌 만국유람기만의 차별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주 출연자가 일반인입니다. 특히나 네. 그 일반인 중에 부산 사투리를 구수하게 사용하는 일반인이라는 특징이 있고, 보통 연예인이 나오는 프로그램보다는 좀 실제로 배낭여행에서 있을 수 있는, 좌충우돌을 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다 생각이 들고, 또 보니까 한 해당, 한 나라당 한 5회, 6회 분량으로 좀 그렇게 길게 더 많은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네. 이것이 좀 만국유람기만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통 저희가 한국가를 1시간 분량으로 5회 정도로 예, 다루고 5회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좀 많을 수는 있겠네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하게도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차별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차별성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분량이 러닝타임이 길고 분량이 길다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독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네. 요즘 젊은 층들의 시청 소비 패턴이 시청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패턴 자체가 굉장히 짧은 콘텐츠를 선호하도록 바뀌어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러닝타임이 긴 콘텐츠가 5회나 연속되어야지만 한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사실은 이건 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좀 오히려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좀 짧게 가는 늘어진다. 네. 네.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러니까 차별성이라는 말은 특색에 대해서 좀 진단을 좀 했던 부분이 네, 있고, 네. 저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네.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오히려 이제 차별성이 더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이 만국유람기 특징은 실제 여행지에서 일반인이 겪을 수 있는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자 이런 측면인데, 또 초기에는 또 너무 좌충우돌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지적도 많았던 것 같고, 네네. 또 그걸 또 자제하려고 보니까 좌충우돌이라는 그런 컨셉에 대한 특색이 또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냥 또 타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더 없어지는 부분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바로 전에 주신 답변은 약간 칭찬을 위한 칭찬이셨던 거였군요. 밑밥을 깔아. 사실 그 좌충우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한 컨셉이긴 한데요. 이미 지금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서 네.
모든 앱들이 온갖 정보를 주고 있는 지금 시대에서 일부러 아무 정보도 없이 좌충우돌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너무 그 점, 무모하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점이 더 자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래서인지 저희 부산 MBC 자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합평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다양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못하게 지역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뭐 사투리도 언급해 주시고 하셨는데 대표님. 여행 프로그램의 부산의 지역성을 좀 드러내고 강조한다는 방법이 뭘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억지적이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 지역성이라는 개념을 해외 여행 프로그램 지역과 부산을 억지로 연결시키기보다는 그 해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잘 살렸는지 또 예를 들면 뭐 바닷가가 있는 지역에 갔다 그럼 부산과의 특정 다른 점이 뭔지 좋았던 점이 뭔지 이런 측면에서 지역성을 비교하고 살리는 측면이 맞지 억지로 부산 사람이어야 된다 사투리여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좀 지나친 좀 억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굳이 지역성을 담을 필요는 없다. 굳이 부산이라는 지역성과 연결 해외 정보 프로그램에 무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이고요. 그러니까 이 만국유람기뿐만 아니라 지역 방송에서 만드는 모든 콘텐츠가 다 지역성을 담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지역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만들었지만 글로벌하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좀 이원화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역 방송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지역에 관한 주제와 소재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여행 프로그램에서조차 굳이 지역성을 담을 필요가 있나 하는 또 이런 의견들을 두 분께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또 좀 짚어볼게요. 요즘 이제 프로그램의 집중도를 위해서 컨셉을 잡고 가는 여행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주제를 정해서 간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컨셉을 좀 바꾸는 거는 어떨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좌충우돌이라고 하는 컨셉을 계속 갖고 가야만 하는가를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드시 여행 프로그램이 계속 존재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없어야 되나요? 그러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좌충우돌 컨셉이 계속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이 해외에 많이 수출되는 이유가 다른 여행 프로그램들에서 가지 않는 특별한 장소들을 많이 가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방점을 좌충우돌에 두지 마시고 진짜 만국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방점을 둬서 특별한 오지를 찾아다니거나 뭐 이런 특색을 다시 컨셉을 잡아가시면 어떨까. 그다음에는 지금 매주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12년을 여지껏 해오고 그야말로 버틴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요즘 다른 방송들도 시즌제로 제작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주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마시고 인프라적인 문제들도 그렇고 그러면 시즌제로 몇 회 뚝 가고 나서 그다음엔 좀 재충전하고 새로운 아이템 개발하고 또다시 어떤 컨셉을 잡아서 가고 이런 어떤 융통성이 조금 탄력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시청자와의 소통이 좀 부족한 프로그램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혹시 출연자와 부산시민이 함께 떠나는 여행 컨셉은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좀 위험할 거라고 보는데요. 어떤 면에서 위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것 같고요. 일시적인 화제성이나 뭐 이렇게 시청층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의의가 있는데 기존의 다른 채널들에서 했을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방송 전문가 연예인들이 일반 시청자와 같이 떠나는 구도였지 지금처럼 출연자도 일반인, 시청자도 일반인 다 같이 가서 뭔가를 하겠죠. 자칫하면 시청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유치할 수도 있고 좀 그러니까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우려도 사실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더 잘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이 TV 비평 프로그램의 제작진, 그러니까 PD랑 작가가 만국 유람기 제작진이에요, 교수님. 네, 사실 저도 듣긴 했습니다. 더구나 작가가 제 제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 방송 어려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또 여기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저희처럼 아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같은 그런 이해심을 가지고 감안해서 시청자분들은 보시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냉정한 시청률의 세계에서 그걸 뚫고 나가시려면 아무튼 어떤 다른 돌파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자가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혹독하게 지금 평가를 해주셨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어도 만국 유랑기가 지금까지의 위상과 역사를 이어왔던 그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그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고 채워 넣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와 시도,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애정을 가지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분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애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 피가 되고 살이 되라고 이렇게 날카로운 비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정말 말씀 감사하고요. 네. TV 비평 시청자가 말한다. 오늘 가을 개편을 맞이해서 저희 부산 MBC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을 살펴봤고요. 그 밖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저희 부산 MBC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산 MBC는 시청자의 의견, 여러분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대학교 이자혜 교수님, 그리고 평화통일센터 하나의 김동윤 대표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셨고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네, 이상으로 TV 비평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